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소비 위축까지 여러 지표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제조업마저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하고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노동 집약적 중저기술 제조업은 동남아로 이동하고 있고 일부 에너지 집약적 산업은 중앙아시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주들은 외국 여권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원격으로 자신들의 중국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 통계에서도 겉과 속이 엇갈려 보입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수가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은 오히려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포크타임스 본사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분위기는 훨씬 더 심각했는데요. 다만 이들은 안전을 우려해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장성 상공회의소 회원인 왕 씨는 저장성에서 지난 5년간 공장 이전이 급격히 가속화됐다면서 올해 첫 10개월 동안 주문을 받지 못해 최소 60개 이상의 공장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로 이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100곳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요. 흥미로운 건 공장을 옮기는 방식입니다. 중국 기업주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유럽이나 동남아에 거주하며 중국 공장은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주권이나 시민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안에서 사업을 계속하되 리스크는 중국 밖으로 분산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는 고객 요구 변화였습니다. 저장성에서 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오 씨는 예전에는 가격만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먼저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생산 라인도 있느냐고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래 여부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선택한 대안이 바로 차이나 플러스 원이죠. 중국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더라도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태국 등지로 조립 공정을 이전하고 중국에는 설계와 핵심 부품 생산만 남기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장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제조업의 핵심이자 대표적인 수출 거점인 장쑤성, 광둥성, 그리고 수저우와 쿤산 같은 외자 밀집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주문이 줄어들고 일본과 한국 기업들조차 중국 내 조달 비중을 줄이면서 똑같은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유명한 롱이런 재벌가 출신 팡 씨는 이번 무역 전쟁이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충격을 줬다고 말합니다. 외국 기업의 철수가 분명해진 산업도 적지 않고 그 여파로 상하류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공급망이 끊긴 사례도 나타났다는 건데요. 실제로 닝보 인근의 일본과 한국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기존 공급업체들의 중국에서의 조달을 줄이면서 베트남이나 태국의 생산 거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쯔강 삼각주 지역의 제조업 중심지인 수저우와 쿤산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어떤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쿤산에서 전기기계 OEM 공장을 운영하는 구 씨는 2022년부터 유럽 주문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들이 생산기지 분산을 요구하면서 태국에 지사를 설립했고 현재 중국 본사는 설계와 장비 담당, 태국 공장은 중간 생산 공정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인데요. 지금 동남아에서 대표적인 목적지는 베트남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의 섬유, 전자제품 조립, 생활용품, 신발 생산의 주요 이전 목적지로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대만계 기업인 황 씨는 현지에서 조립 인력 확보는 빠르지만 핵심 장비 조정과 기술은 여전히 중국 기술자들이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수출 시간을 단축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다음으로는 캄보디아가 중국 의류 제조업체들의 주요 이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전직 중국 경제기자인 천 씨는 중국 투자 상당수가 중국 자본이 지분을 보유한 합작 형태이며 원자재는 여전히 저장성과 광둥성에서 조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원, 에너지 집약 산업의 방향은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뻗고 있는데요. 천 씨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재련 같은 자원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유치하는 이유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 접근성을 꼽았습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 C4AD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생산 능력의 약 75%를 장악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공업이 동남아로 이동하는 동안 중공업은 중앙아시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천 씨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초 원자재를 생산한 뒤 철도를 통해 중국 서부로 운송하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 매체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2025년 상반기에만 약 230억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재편이 진행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면도 달라집니다. 중국 학자 수 씨는 최근 중국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상당수가 더 이상 중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같은 브랜드라도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혹은 멕시코산일 수 있다는 의미죠. 수 씨는 이 변화가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은 노동력, 원자재, 에너지 비용, 시장 접근성을 기준으로 설비를 재배치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설비의 다국가 분산은 앞으로 20년 동안 공장 구조와 노동 패턴 그리고 세계 시장의 흐름 자체를 재정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외국 기업의 중국 비중 축소 흐름은 일본 기업에서도 확인됩니다. 일본 데이코쿠 데이터 뱅크의 최신 조사에서 해외 사업을 하는 일본 기업 가운데 중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본다는 응답은 16%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을 주요 판매처로 보는 기업 비율도 25.9%에서 12.3%로 절반 이상 줄었고요.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3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로봇처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 신차 시장 점유율도 10% 초반대로 내려갔고요. 반면 중국 내 시장은 중국 토종 브랜드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와 스즈키는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고 혼다는 인도를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과 소비재 분야에서도 중국 집중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제조업과 공급망 재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면에는 중국 내부의 현실도 있습니다. 선전에서는 외자 기업과 대만 기업의 철수가 이어지면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광장에서 노숙하며 일자리를 찾는 장면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기업이 중국 철수나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높아진 인건비, 공급망 중단 위험,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언급됐고요. 일부 기업은 야반 도주에 가까운 방식으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자산을 회수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규제와 감사가 강화돼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들은 지금의 선전을 두고 고물가, 고압, 고실업에 저임금과 저희망이 겹친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한때 중국 혁신의 상징이었던 도시에서조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의 모든 걸 걸지 않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은 더 이상 한 나라에 묶여있지 않고 여러 국가로 쪼개진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더라도 제조업은 결국 남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시절,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세 가지 모두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중국 제조업이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며 이 변화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 중국을 줄이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 밖에서 다시 짜이는 세계의 생산 지도. 이 변화의 끝에서 중국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이 재편의 흐름은 한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오게 될까요?